네, 이번 강의는 적을 소자 강의입니다. 왜 적을 소자를 위에는 마음심자, 자, 마음심자와 삐뚤어질 별자입니다. 왜 마음심자와 삐뚤어질 별자를 두 개를 합성해서 적을 소, 작을 소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한자 학교 다닐 중학교 때 한자 시간에 요 적을 숫자를 보면서 소가 풀 뜯는 모양이구나 해서 소자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는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소가 풀 뜯는 모양과 적을 수가 도저히 매칭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면 적을 소자를 왜 이렇게 적을 소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적다, 작다는 거는 굉장히 작고 이보다 더 작다, 작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물질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시면 우리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포가 제일 작은 걸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의 몸은 수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포보다 우리 몸이 아주 클 뿐이지 세포 자체가 작은 건 아닙니다. 세포보다 작은 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럼 세포보다 더 작은 건 뭘까요? 예전에 과학이 덜 발달했을 때는 최고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과학자들이 알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나중에 발달해서 분자를 쪼개고 보다 보니 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고의 작은 단위라고 해서 이름을 원자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더 발달을 해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양자와 전자, 중성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과학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라는 개념조차가 원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깊숙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과학, 양자 물리학과 부딪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적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적을 소를 왜 적었을까요? 지금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이제부터 하는 설명 또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상식에서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툴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적을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현대 과학적 상식에 맞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로 비유와 직접적인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치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이 일정한 궤도로 돌듯이 원자 안에는 중앙에 태양 같은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듯이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은 껌뻑이면서 이쪽 궤도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저쪽 궤도에서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곤 한다고 양자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궤도로 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게 옳다고 이게 진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목적상 저글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요소를 발견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 주위에 태양과 같이 주위에 목화토 금수 같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행성이 돌듯이 전자들이 껌뻑이 돕니다. 하지만 일정한 우리 육안으로는 그게 너무 빨라서 얼마나 빨리 도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만히 지구가 있듯이 보이는 게 아니라 껌뻑했다가 사라졌다 없었다 하면서 그게 돈다고 합니다. 이 껌뻑임이 마치 옛 선인들은 마음이라고 최소한의 마음 정확히 하면 입자 자체도 아니죠.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껌뻑임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밤하늘에 해성 같은 게 쭉 이렇게 별똥별이라고 그냥 별똥별이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 모양과 같다고 해서 마음 심자에 삐뚤어질 별자를 적은 겁니다. 이 삐뚤어질 별은 옛 선인들이 하늘을 봤을 때 별똥별의 모양이나 마치 해성과 같이 별이 떨어진 듯한 그런 형상을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 마음 심자는 이 모든 삼라만상은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껌뻑이는 전자조차도 마음의 한 단위이고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삐뚤어짐이 마치 이게 해성과 별똥같이 쭉쭉쭉 갔다고 합니다. 마치 양자 물리학자들이 껌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양과 같은 것을 이미 선인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리나 그런 게 불가능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은 없다. 이게 최고로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아까 말씀하신 양자물리학자의 말은 그 전자와 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현대 과학뿐만 아니라 현상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는
모감이나 이거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현상계의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따르면 그 현상계 물질조차도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원수가 3차원 이상을 한참 능가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마음 심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듯 합니다. 적을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현대 한문을 연구하신 분들은 여러 학설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깊은 명상에 빠지고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시면 그때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면 다르게 보일 것 같네요. 이 글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선인들이 그 마음조차도 문자화 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미지하고 문자를 하는 걸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 것은 참 현대인으로서 감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요 문자를 만드신 분은 당연히 깨달으신 분이고요. 참 대단한 창의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아마 저라면 이렇게 표현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음신자와 삐뚤어진 별자가 합성된 적을소, 제일 작은 것, 적을소, 작을소, 자를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